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회화의 완성은 하나의 선에서 시작한다. 중국 청나라의 천재화가 석도가 그려져서 화론에서 개진한 이른바 일획론입니다. 모든 예술은 한 번 그음으로 시작된다. 일획이 만획이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만들어진다는 구절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오늘 호남이는 이 선을 붙잡고 예술론을 펼치고 있는 화가입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이자 무의 자연을 추구하는 노장 사상가 같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정민입니다. 엄청 바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2025년까지 지금 전시가 꼭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 준비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운송이라든가 이런 관계들 그리고 기획자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뉴욕, 파리 이런 데서 특별전 뭐 이렇게 초대전 이런 거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5월달, 6월달까지 해서 뉴욕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했었고요. 이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또 그 파리 시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전시에서 아마 제 작품을 본 그 유럽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 작품, 이렇게 한지로 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고향이 장흥이시죠? 네. 고향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제 고향은 시내 한 중앙에 그 탐진강이 흐르고 그 탐진강을 배경으로 해서 억불산, 제암산에 철쭉이 지금 철쭉제가 열리고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물축제라고 해가지고 정남진 물축제 해가지고 굉장히 그 탐진강 물이 맑거든요. 그래서 은어가 논다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청정 지역입니다. 산세가 좋아서 지금도 그 문인이나 명사들이 자주 배출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서정민 작가님의 삶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선을 꼽아주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선을 뭐 눈으로 보고 많이 듣고 했지만 막상 그 선을 설명하고 증명하라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우리는 화가 입장에서 봤을 때 선은 모든 회화를 시작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칸디스키가 그 주장한 점선면이라는 그 논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선을 뽑았습니다. 저는 회화에서는 선이다. 선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다. 이 선이 겹침으로써 면이 되고 그 면이 다시 새롭게 그 색과 만나면 색과 면이 겹쳐지면서 회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찾고자 하는 선은 뭐 그겁니다. 원초적인 선입니다. 어떤 인위적이거나 전혀 외부의 힘이 물리적인 힘이 가하지 않는 원초적인 선인데요. 그 원초적인 선이란 것이 저는 동양사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동양의 고전에서 신화를 들여다봤을 때 그 반고가 나오거든요. 반고가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 하늘을 열었을 때 그 지점을 제가 선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초적인 선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일단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작품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들의 합창이라는 작품인데 뭐가 막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건 뭐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서예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예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실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서실에서 지금 그 글씨를 연습하고 나온 그런 그 습작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고 쪼개고 풀 붙이고 해서 하나의 작은 조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린 게 아니고 한지를 뭐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어떻게 한 건가요? 네, 한지를 말아서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평평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작품은 입체적으로 부조화되어 있습니다.
요철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죠. 아니, 그 작업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업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이 과정은 네. 그 서실에서 나온 한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들을 손으로 하나씩 말아서 자르고 쪼개고 풀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 한 10단계 정도를 거쳐야만이 하나의 작은 조각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것도. 서실에서 글씨를 쓰는 분들은 글로써 보여지지만 그걸 말고 쪼개는 과정에서 선으로 변합니다. 글이 선으로 변하는 거죠.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붙여서 선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작품 하나 다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들의 여행이라는 작품인데 저거는 그럼 어떻게 만든 건가요? 저거를? 저 방식도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네. 저기에는 이제 컬러가 들어갔는데요. 저런 경우는 별도로 한지 컬러를 주문합니다. 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면서 움직인 시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들의 여행이라고 그걸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저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하나 작은 선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이 작업을 시도한 겁니다. 알갱이들을 이렇게 촘촘히 하나씩 박아갖고 저런 선을 만들어내는 작업. 네, 그렇습니다. 쌓아 올리는 거죠. 하나 쌓아 올려서 네. 그 선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일 때는 약해 보이는데 저렇게 많아질 때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한지가 에너지인 건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깃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청어대라든가 보면은 때로 몰리는 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라든가 이런 자기보다 더 큰 못 잡아먹게. 네. 포유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에너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더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고깃대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흩어졌다 그런 거를 연상을 하면은 좀 이해가. 그렇죠.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도 뭐 사람이 네. 많이 모였을 때는 에너지가 품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듯이 똑같은 겁니다. 뭔가 살짝 이제 이해가 되려고 네, 네. 하기도 하고 작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무심이라고 네. 이름을 붙이셨던데 앞에 뭐가 있고 뒤에 이렇게 먹 같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저거는 네.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 마음을 비워내보려고 노력했던 작품이거든요. 네. 네, 이를테면 우리의 그 정서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먹이라든가 아니면 여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음과 양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밝고 한쪽에는 어둡지 않습니까? 중앙을 갈아주려는 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뭐 미술에서는 뭐 오브제라고 하는데 네, 이 네. 한지를 사용하시는 특별한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한지를 사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정서입니다. 정서요. 네. 이 정서를 얘기하려면 결국은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의 할아버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결국 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왜 유교 문화에 있는가에서 분명한 그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유교 문화하고 음. 한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그 쭉 우리가 서당 문화로 연결되고 그 서당 문화가 지금 서예원이나 서실이나 연결이 계속 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글씨를 연습하는 그런 글씨를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글들이 지금 제가 수집하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표현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동양의 고전들 유가와 도가 그다음에 불교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 글들 저 안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지의 매력 뭐 그런 게 뭐가 그렇죠. 있는 건가요? 한지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지는 뭐 창호지라든가 이런 다 접해왔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항상 늘 곁에 있는 게 한지였고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의 생활 속에서 우리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의 제가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은 네. 그거를 정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인 그 명품사 회장들이 충격을 먹을 정도로 열광하고 해외에서 이렇게 엄청 높이 사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자기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작품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들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지로, 종이로 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이어졌을 때 가장 감동이 큰 거 아닐까?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문화적 충격 같은 그렇죠. 거네요.
회화를 시작할 때부터 네. 동서양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회화를 내가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꿈이셨나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화가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청년기를 지나면서 네. 어느 순간 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그 충동이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런 게 오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늘 좋았었고 늘 마음에 어떤 한켠에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주변 환경이 그걸 여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뭐 그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표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화가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다 화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화가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된 지점이 여수였던 것 같아요. 여수요? 예. 청장년기를 네. 여수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 중에 여수에 있는 화가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그것들이 제가 화가를 하고 싶어하는 지름길, 연결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땀을 네. 꼽아주셨는데 이건 어떤 네. 뜻일까요? 제 작품은 네. 이를테면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은 없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하죠. 땀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네. 땀을 흘리고 쏟아야만이 작품이 하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작업들은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씩 만들고 또 포개고 쌓고 다시 자르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노동, 땀. 이 얘기를 빼고는 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작품을 하나 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작품은 함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네. 저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m 40에 1m 40에 정방형 작품일 겁니다, 아마. 그럼 저 정도면은 한지 알갱이를 몇 개나 채워 넣어야 되는 건가요? 한 15,000개, 2만 개 정도? 2만 개요? 네. 저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심어야 되는 건가요? 네. 하나는 이제 접착제를 사용해서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죠. 저런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내시는 건가요? 아이디어나 그런 걸 어떻게 얻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 주제가 선이지 않습니까? 네. 선과 연관 지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런 경우는 그 윗부분이 네. 까맣게 된 부분이 항아리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네. 저는 그 그릇 문화, 저장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장 문화에서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이런 토기에 대한 기본 구조를 제게다 얹혀놨습니다. 과정이 다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어서 힘들고 네. 몸이 많이 축날 수밖에 없죠.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좀 몸이 축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걸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예술가들을 생각하면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미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미친 사람 중에 미치고 있는 미쳐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통 일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색을 칠하고 있고 뭐 연필로 그리고 있고 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술가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창조적인 어떤 것을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상식선에서 만들어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을 통해서 어떤 선 한계, 자신의 뭐 한계, 경계 이런 거를 넘어서는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창작의 길을 가는 거죠. 답습이 아니라 창작을 하는 거죠.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고 그러지만 화가의 입장으로서는 늘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걸 끄집어내고 그다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서 분명히 또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작품이라면 좋겠죠. 작가님은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알리셨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뭐 해외 진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신 거는 언제 나가셨나요? 2000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활성화된 거죠. 그때 나온 건 아니지만 활성화됐죠. 그러면서 직접 제가 해외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트페어 이런 데다
이렇게 본인 작품을 뭐 네. 보내서 게시한 거죠. 게시를 했더니 받아주던가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거의 뭐 초기에는 거의 솔드아웃. 완판을 네, 한 거네요? 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 큰 작품들을 비행기 싣고 갔어요. 그 정도로 무모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화물기라든가 화물선을 활용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반했던 거죠. 작품을 하나 더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들의 여행 5라는 제목인데 그럼 저게 이렇게 3등분되어 있다는 그 작품인 건가요? 네, 저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나갔던 작품입니다. 저게 아마 저 작은 조각들이 아마 50만 개에서 한 100만 개 이상은 붙였을 겁니다. 100만 개요? 네. 거의 1년 남짓 제가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걸 하면서 허리가 많이 상했었죠.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요즘 말로 압권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며칠 전에 그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 초청이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는 수행을 꼽아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앞전에 작품 중에서 무심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을 하면서 시작은 있어도 끝은 기약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절대 시작할 때 끝지점을 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5m의 작품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언제쯤 저게 끝나지 하는 그 지점을 보면은 작품을 완결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묵묵히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하나 붙이는 그 지점만 보고 갑니다. 그 마치 돌을 닦듯이 보통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수행이라는 것이 물론 거기만 적용되는 거 아니라 제가 그 종교적인 의미로도 수행이라는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비워내면서 작업하는 거죠. 일단 작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작품은 제목 자체가 그냥 선이네요. 제가 이 지점을 오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일들입니다. 저 지점에 가기 위해서 여태껏 수행의 과정들을 이를테면 처음 나온 작품들을 봤을 때 그 작품의 타이틀이 선들의 여행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선들의 여행을 했는데 결국은 선으로 온 거죠. 결국은 그 지점이 선으로 귀결되는 지점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드신 거죠? 네네. 저거는 이제 그 종이를 일정 사이즈로 잘라서 하나씩 감는 겁니다. 시간하고 싸움이죠. 저게 한 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한지는 그 길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 70에 60이라든가 이렇게 기본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씩 연결해서 붙이는 겁니다. 감아서 이렇게 붙이고 감아서 붙이고 해서 저렇게 둥근 원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아마 저게 2m에 2m 정도 될 겁니다. 디테일하게 봤을 때 안에 전부 다 수많은 선들이 저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작품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게 엄청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그만큼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신가 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만들고 싶다는 그런 항상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들,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들을 다 담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 닿으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그럼 뭐 어떤 곳인가요? 지금 온 게 선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면 아마 저 선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선에서 시작을 해서 선을 찾아서 여행을 해서 선에 도착을 했는데 선을 이제 넘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화가로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관념에 사로잡힌다든가 상식에 묶여있다든가 오래도록 하다 보면은 형식에 빠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은 갇히면은 그 형식 안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저는 항상 언제든지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탈출할 수 있는 다음 공간이 아마 선을 넘어서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아마 넘어갈지 못할지는 제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나갔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흔히 선 넘네 할 때 그런 선 넘네는 아닌 거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선들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 선을 넘었을 때 무엇이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넘어가면 뭔가가 있겠죠. 그 화가의 몫입니다. 그거는. 쭉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이 말씀은 내가 해야겠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추상미술이라고 그러죠. 모더니즘. 추상미술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화가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추상미술에 뛰어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술사라든가 아니면 자기 갖고 있는 그 미학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하는 것들이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충분히 자기 안에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정리되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체계가 분명히 자기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저는 앞서가는 그 아방가르드라고 그러죠. 앞서가는 그런 정신 자세로 반드시 준비하고 있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남은 예양의 고장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하고 이렇게 호남이라고 봤을 때 그 중심에는 광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광주광역시죠. 광주라 하면은 광주를 대표할 만한 산은 무등산이거든요. 호남에서 출발한 화가들 중에 무등산을 그려보지 않고 화가가 된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로부터 소치, 의제, 허백년 이런 문인과 명사들이 다 호남 출신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전주의 한옥마을, 한지 이거는 예술가들을 생산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곳이라면 그건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호남이니까요. 언제쯤 다시 또 호남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예술의 고향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이는 선을 화두로 K아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서정민 작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K-팝, K-드라마의 이건 또 하나의 K-문화, K-아트가 더 우뚝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 다시 호남인에서 뵙겠습니다.